이경환 목사님하고 윤천호 사모님 해주시는 가족 시간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막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너무 풍성해갖고 강의를 많이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갖고 열심히 막 수정하고 받아 적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주실 때마다 강의가 너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교감 선생님, 강의뿐만 아니라 여감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두 분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보내주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독서 지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독서지도 관련해서 뭐 강의 듣고 나서 한 주 지나시면서 의문점이나 질문하실 점 있으신가요? 네, 당장 없으시면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또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살아있는 책 활용법 맞죠? 살아있는 책을 이렇게 활용하시고 살아있는 책 내용은 그래서 거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한 도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에게 책을 골라줄 때, 책을 추천해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추천해줄 것인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구분인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구분법을 만든 거예요. 최대한 단순화시켰어요. 왜냐하면은 뭐 예성이라든가 뭐 하음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 뭐 라엘이 이런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얘들아 이 세상에는 좋은 책이 있단다. 근데 또 이 세상에는 나쁜 책이 있단다. 진짜 종교가 있으면 가짜 종교도 있고 진짜 참기름이 있으면 가짜 참기름도 있고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단다. 그래서 좋은 책과 나쁜 책 중에서 너희들은 꼭 좋은 책을 잘 선정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개념만 가르쳐줘도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 이걸 안 가르쳐주면은요 자녀들이요 주위에서 보통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책은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책이 있고 심지어는 악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세계관을 한번 세팅해주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좋은 책도 아니고 나쁜 책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중간 어디쯤에 좀 그저 그런 책들이 있다. 너무 이게 이분법으로 구분을 하면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중간 어디쯤에 그저 그런 책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우리들은 가능하면 좋은 책들을 읽는다. 이렇게 먼저 틀을 하나 잡아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녀들이 다 알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더 이상 뭐 많이 하고 그러진 않는데 어린이 도서관 같은 데 갈 때 들어가기 전에 이걸 꼭 얘기해줘요. 전에 아빠가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좋은 책들이 있고 나쁜 책들이 있고 그저 그런 책들이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좋은 책들을 골라서 읽어보도록 하자. 이걸 한번 얘기해주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거랑 그러지 않고 그냥 자 도서관 놀아라 이런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도서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서점 가서 도서 사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걸 가르쳐 주시되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좋은 책은 뭐냐면요. 첫 번째 성경적 가치관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같은 소설이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쓰여진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기준 너무 중요한데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는 책이에요. 유명 작가라고 해서 막 읽히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막 읽힌다. 도덕적 기준에 사실은 많이 함량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자녀들이 세계관을 확실히 잡은 다음에 읽혀도 늦지 않아요. 좋은 책은 특별히 어릴 때일수록 많이 선별해갖고 좀 엄격하게 제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책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살아있는 책이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훌륭한 저자가 직접 쓴 책들. 살아있는 책의 기준으로 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게 좋은 책이면서도 자녀들이 매우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됩니다. 그럼 나쁜 책은 무엇이냐?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쓰여진 책. 예를 들면은 공룡에 대해서 썼는데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공룡을 다 풀어 썼어요. 굉장히 사실은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제 자녀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책이 한 권 있기는 있는데 많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 책들을 읽힐 때에. 그리고 같은 공룡책이라도 그런 진화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해 놓지 않은 책들을 또 고른다던가 또는 창조론의 근거를 둔 책들을 고른다던가 그런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흥미한 책. 예를 들면은요, 자녀들이 도서관에 가보면요, 굉장히 많은, 그들이 보는 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좀 혼미한 책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뭐 귀신 관련된 책들, 무서운 이야기 책들, 만한데 굉장히 내용이 난잡하고 영적으로 막 혼미한 책들. 실제로 자녀가 읽는 책 받아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너무 천박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들 나쁜 책이라는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업적 목적을 우선하는 책, 이 책들이 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쁜 책이 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은 시리즈로 나온 책들이 막 있잖아요. 뭐 위인전 시리즈, 뭐 무슨 과학책 시리즈, 뭐 한자 시리즈 쫙쫙쫙 나오고. 왜냐하면은 이 상업적으로 목적으로 한 책은요, 목적이 말 그대로 책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내용면에서 손해를 보고 조금 더 자극적인 내용, 조금 더 잘 팔릴 만한 내용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참 좋은 책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위인전기를 읽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직접 쓴 책. 훌륭한 저자가 직접 쓴 책을 읽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나쁜 책이 제가 뭐 통계를 직접 내보는 건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한 진짜 절반 이상은 나쁜 책인 것 같이 느껴져요.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서 한 또 전체에서 한 30-40%는 그저 그런 책으로 느껴져요. 이 그저 그런 책은 뭐냐면 나쁜 책은 아니지만 읽어도 뭐 되지만 그다지 큰 유익이 없는 책.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명목으로 재미를 추구하나 그 논리나 내용이 빈약한 책. 무슨 탐험. 뭐 이런 내용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읽으면 애들이 그냥 술술 읽히고 재미있죠, 막. 약간 자극적인 것도 섞여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영적으로 혼미하고 귀신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소설 중에서도 애들 연애소설 막 이런 거. 공주소설, 여자애들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남자애들은 뭐죠? 무협소설. 여기 꼭 악하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그렇게 큰 유익은 없는 책. 이거는 읽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읽혀도 됩니다만은 이런 책들을 너무 또 많이 읽히면 안 돼요. 작년엔가 저희 첫째 초원이가 이 강의하는데 저 구석에 앉아있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저 그런 책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이 시간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건 나쁜 책 아니라고 했으니까 읽어도 되겠지 하고 막 읽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먹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좋은 책에 손이 안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저 그런 책들은 도서관 같은 데 갔는데 엄마 저 오늘 여기 재미있는 소설 읽어도 돼요? 그래 오늘은 그거 읽어라. 괜찮지만 이 그저 그런 책들을 집에 너무 많이 배치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자녀들이 성경에 손이 안 가요.
C.S. 루이스의 책에 손이 안 가요. 귀한 책들에 손이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배치하실 때는 이 좋은 책들 위주, 살아있는 책들 위주로 배치하시고, 지난주 이번주 배우고 계시니까 집에 가서 책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는 어떤 책을 놓느냐? 읽어도 또 좋고 귀한 책들.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녀에게도 이 기준을 가르쳐서 분별하도록 훈련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절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에요. 무신론자였고,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훌륭한 분이죠.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서를 잘하고 싶으면 첫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책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치 있는 독서가 일어나요. 여기서 첫 단계에서 실패해버리면은 독서가 귀한 일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독서지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첫 번째, 분별을 잘해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 걸러내는 작업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면서 집에 무조건 책이 많아야 한다는 선입견으로부터 오늘부터는 벗어나셔도 돼요. 집에 책이 많은데 그저 그런 책들, 악한 책들이 막 섞여 있다. 전에 어떤 이제 서양권에서 사시면서 자녀를 공교육에 보내면서 키운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그 집에 가서 제가 한번 묻는데, 따님들 얘기를 하는데, 그 따님이 지금 이제 신앙을 떠났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갔는데, 근데 그런 얘기 두런두런 나누다가, 신앙 관련 얘기를, 자녀 관련 얘기 두런두런 나누다가 목사님이 너무 약간 아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책이 많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그게 이제 성경에 대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책이 외국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얻어다가 갖다 놨는데 자기는 정작 자세히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 아주 설득력 있게 성경이 별로 설득력이 없는 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이었어요. 그 자녀가 막 성장해 가면서 청소년 시기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공교육에서 계속 세속교육만, 무신론교육 밀려오는 상황에서 그 책을 딱 봤는데 너무 재밌게 읽히는 거죠. 너무 설득력 있게. 그때부터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집에요, 아무 책이나 두면은 안 돼요. 정말 잘 선별될 도서만 둬야 돼요. 그러면서 책들을 싹 정리하시면서 살아있는 책 리스트를 드리니까 그 살아있는 책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우선적으로 비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선 저희가 또 하나 리스트를 받은 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한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에서 오랜 시간 또 홈스쿨링을 공동체로 해오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도서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또 값없이 흘려보내 주셨어요. 그것도 저희가 입수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런 책들을 놓고서 하나하나 비치해 주시면 좋겠고, 요거 중요합니다. 집에서 만화책은 금지하거나 최소화라면 저희 집에는 예를 들면 뭐 있냐면 먼 나라 이웃나라 그거 몇 권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만화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 위주로 쓰여지지는 않은 것들 몇 권이 있어요. 그 성경 만화도 거의 못 보겠어요. 최근까지는. 엊그제 예원이가 봐도 되냐? 그래서 한번 보라 그랬는데 3시간 보더래요. 엄마가 보니까. 만화. 너무 고마운 일인데 만화책이 무슨 일이냐, 뭐가 문제냐면요. 만화책이 있으면 다른 책들을 안 봐요. 만화책도 보고 또 보고 집에 무슨 뭐 과학책 왜 이거 있잖아요. 웃으면은 또 뭐 이렇게 무슨 천자문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쭉 있으면은요, 아, 우리 한자 공부되고 좋겠네. 성경이니까 괜찮겠네. 뭐, 미술관이 살아있다. 성경이니까. 애들이요, 귀한 책들을 안 보고 만화책만 시간 되면 만화책. 끝까지 가고 또 보고.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요. 하루에 10권 못 읽어요. 하루에 한 권 읽기 어려워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책 보고 나면은요, 지쳐요. 그럼 밥 먹고 간식 먹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엄마랑 얘기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 1시간, 2시간을 만화책으로 때워버리면 에너지가 다 닳아서 다른 좋은 책에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화책은 다 정리해 주시고 정말 이건 괜찮다라는 거 한두 권만 놔두신다. 이건 괜찮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화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좀 역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화가 악하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치를 하느냐? 한 권 한 권 하는데 아까 살아있는 책 위주로 하시면서 또 이거 참 좋아요. 아빠 엄마가 추천하는 책. 아빠가 신학 공부를 했다 이영하 목사님처럼 신학책 중에서 정말 이건 좋은 책이다. 이건 너희가 읽어봐라.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아빠가 사업가예요. 근데 이거는 처세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책이다. 아빠가 탁 비치를 해놨어요. 엄마가 유아교육과예요. 근데 이거는 만들기 관련해서 정말 자녀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탁 비치를 해놔요. 이렇게 아빠 엄마가 선정한 책,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은 내용도 좋을 뿐만 아니라 대화가 돼요. 엄마가 파악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아요. 그러면서도 또 엄마 아빠가 추천하면 또 우리 다양한 분야를 좀 놓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분야의 책이 비치되도록 한 권 한 권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독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도 아니었고 책이 집에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서 독서를 막 시켜준 것도 당연히 아니죠. 제가 제일 많이 본 책은 대학 다니면서부터 신앙서적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그러고 나서 뭐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녀들이랑 이렇게 하나씩 찾아봐요. 미술 관련해서도 책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분야의 역사 관련해 제가 잘 모르지만 찾아보기도 하고 한 권 한 권 뭐 물어봐서 찾을 수도 있겠죠. 박지현 선생님한테 가갖고 과학 관련해서 애들 뭐 좋은 책 있나요? 물어보면은 그 사람의 그런 인생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두 권 배워갖고 우리 애가 미술 관련 좀 책이 있는데 우리 교무 선생님 좀 뭐 하나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그럼 추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한 권 한 권 이렇게 책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책장이 가족의 보물창고가 되도록 이거는 우리 교무 선생님 추천해 주신 책이지. 이거는 나 생일 때 우리 아빠가 특별히 사주신 책이죠. 이거는 아빠가 저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거기서 사오신 책이죠. 이거는 엄마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한다고 제일 많이 읽었다고 한 책이죠. 이렇게 책이 이거는 우리 이지정 장로님이 추천해 주신 때 수업 때 추천해 주신 책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갈 수 있도록. 그러면은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책이 지금 부모님이 판단을 못하고 막 지금 저쪽 지금 옆에 집 집사님이 준 책 전집 30권 쫙 있고 뭐 어디서 또 뭐 주워온 책들 쫙 있고 내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독서를 통한 교육이 일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요 저희 집 애들도 많으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 집 애들이 컸어요 하면서 책을 이렇게 세트로 주는 경우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 하나씩 봐야 되거든요. 보고서 실제로 보면 10권의 중에서 한 권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한 두세 권 딱 보다 보면 이 시리즈는 이런 시리즈구나 하고 통째로 버려야 돼요. 그분의 성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집에 놓기가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솔직한 말씀으로 이런 책을 어떻게 집에 두셨지? 하실 생각이 들 정도는 것도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이 품을 들이셔야 돼요. 이 도서 선정 작업 관련해서. 가장 쉬운 건 뭐예요? 일단 다 빼세요. 다 빼고 시간 될 때 한 권씩 꽂아주고 읽어보고 한 권씩 꽂아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책 할 때요. 요거 한번 저도 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요런 순서로 이제 요런 분류로 책들이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앙서적 하나 봤으면 자연과학과 관련된 책 하나 골라주고 역사 하나 골라주고 첨류는 뭐 사전이라든가 도감 이런 거거든요. 저도 최근에 하나 시골 살면서 서점에서 애들 뭐 사다 줬냐 하면 한국의 야생화들 책을 사다 줬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그 담장 밑에 뭐 풀이 돋았는데 그 무슨 풀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꽃도 맨날 노란색 꽃 펴있고 막 이런데 근데 그 책을 딱 보니까 아 이게 쓴바귀였구나 알게 됐어요. 저는 도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자녀들과 스터디를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총류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 총류가 이제 우리 독서 노트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절대 애들 풀어놓고 나는 커피 한 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도서관에 딱 가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분야에 살아있는 책을 부모님이 골라서 자녀들 앞에 뿌려줘야 돼요. 이렇게 뿌려주고서 요거 중에서 먼저 읽어봐라. 그 다음에 네가 또 읽고 싶은 책 있으면 골라봐라. 좋은 책을 가능하면 골라봐라.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스스로 골라는 훈련도 하고 아빠 이거 어때요? 보기도 하고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줘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셋째 예원이랑 서울 갔다 오는데 서울 도착하면서부터 예원이가 뭐 아빠 서점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역 때문에 못 가는데 어떡하지 막 하는데 마침 사역 끝나고 기차역에 딱 왔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때 서점에 갔어요. 아빠 책 사달라는 거예요. 서점에서 좋은 책 찾기 정말 또 쉽지 않거든요. 예원아 아빠가 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스스로 한번 좋은 책을 찾아봐봐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예원이가 책을 하나 딱 집어왔는데 아빠 이거 어때요?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살아있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좀 훑어보니까 예원아 이거 책 너무 잘 골랐다 아빠가 보니까. 그래서 그 책을 서점에서 사주고 갖고 오니까 채원이, 희원이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스스로 나쁜 책을 분별하고 살아있는 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번 훈련시켜보는 것도 중요해요. 도서관에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다 책 뿌려주면은 애들이 그 가운데서 골라보고 아빠 이 책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또 스스로 고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고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읽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힘들어해요. 아빠 그냥 엄마 그냥 골라주세요 이러면 또 골라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꼭 해주시고요. 우리는 날 잡아갖고 현장학습을 도서관으로 가도 참 좋아요. 그렇게 해갖고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살아있는 책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살아있는 책을 찾아서 그 책을 리스트로 만들어갖고 우리 공동체나 또 다른 공동체에 뿌리고 이런 작업들도 참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됩니다.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엄선된 도서 리스트를 갖고서 그 리스트를 갖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부모가 추천하는 도서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겠죠. 서점을 탐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패밀리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책을 찾는 시간. 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양에 비해서는 모든 좋은 책이 아닌 책들이 더 많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괜찮아요. 거기 간다고 뭐 이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헌책방 탐험하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돼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경험은 뭐였냐면은 저기 그 신학대학교 앞에 있는 헌책방에 가니까 좋은 책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헌책방도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헌책방은 거기에 나와 있는 책들은요. 대중들이 한번 읽고 걸러지고 이건 또 읽을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나온 책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또 팔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헌책방 주인들이 사들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한 번 정도는 걸러진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좋은 책의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헌책방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 있잖아요. 중고서적 파는 책방도 가고 신학교 앞에도 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책들을 많이 수확하는 경우가 참 좋아요. 왜냐 또 값이 싸니까 더 기쁘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가족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독서노트 지금 혹시 쓰고 가신 자녀들 가정 있나요? 아직 시작한 자녀들 있죠? 네네, 좋습니다. 독서노트를 활용해서 독서노트 독서 하신 다음에 적게 하시고요. 이게요, 독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그 내용을 또 풀어내는 거, 그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작업이거든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독서량 기록지가 있는데 독서량 기록지를 보시면 또 시상을 하게 돼 있죠. 10권, 20권, 30권, 40권, 50권 쌓일 때마다 상을 받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독려해갖고 독서노트 쓰고 기록지에 기록하고 상도 받고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고전은 좋은 책인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데 정답은 어떤 책이냐에 따라 다르다. 요즘 뭐 고전이 대세예요. 요즘에 사실은 독서계에서요. 근데 고전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고전 중에서도요, 정말 지저분한 책도 있고요. 사상적으로 봤을 때 반기독교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고전 중에 귀한 책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선별해갖고 고전을 읽히는 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돼요. 그렇지만 주의할 건 고전 이퀄 좋은 책은 아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고전들은 읽히지 말란 건가요?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시나 아니면은 공자 맹자가 쓴 책들 이런 거 읽히면 안 되나요? 읽히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세계관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자녀가 청소년기에 세계관이 잡힐 수도 있어요. 홈스쿨을 하면서 좀 일찍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성년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읽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그리스 로마시나 좋다고 해서 고전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막 만화로 읽히고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이 형성될 때에는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여기 나왔어요. 전래동화도 마찬가지인데 전래동화 중에서도 귀한 동화들이 있어요. 잘 선별해서 읽히시면 괜찮은데 전래동화 전집 쫙 해갖고 읽히면 그 안에는 사실은 읽히지 않아도 되는 거나 읽히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도 너무 많아요. 혼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분별해서 읽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많이 믿지 못했을 때에도 어떤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 좋은 동화들,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그런 동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발굴해내는 에너지를 들여주십사 하는 부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하나 빠진 느낌인데. 질문 또한, 다독은 좋은 건가요? 다독도 거의 무조건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책을 다독하느냐의 차이예요. 그 혼미한 책을 막 다독하는 거는 결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독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좋은 책을 다독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귀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종류의 다독, 제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혼미한 책을 많이 읽는 것과 귀한 책을 제독하는 것, 어느 게 귀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후자, 귀한 책들을 제독하는 게 훨 낫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책들을 집에 두면은요, 자녀들이요, 자기가 읽을 만한 책들을 읽고 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의 책들의 손이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둘째 희원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마 1학년, 2학년 이때인데 톨스토이 단편선 제가 사다 딱 놨거든요. 톨스토이라는 분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분이거든요. 그분의 소설 안에도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단편선 사다 놨는데 단편선 보면은요, 그게 책 표지라던가 뭐 이렇게 재미있게 생기진 않았어요. 책 제목도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내용을 보면 자녀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만화책이 있으면 그 손에 손이 안 가죠. 저희 집엔 책이 솔직히 몇 권 없어요. 그러니까 채연이가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용 파악도 잘하고 좋은 대화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첫째 초원이는요, 제가 읽으려고 사다 놓은 책들 초원이가 먼저 읽어요. 제가 지난주에 와갖고 제가 김교신 일기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끝냈거든요. 책 읽고 너무 좋아서 초원아 이거 한번 읽어봐라. 김교신 일보. 아빠 저 벌써 읽었는데요. 아빠 책들 먼저 봐요. 왜냐? 책이 많지 않고 이렇게 흥미 위주의 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책들에 손이 많이 가고 이미 독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책 선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이영호 목사님. 마당을 나온 암탉. 네, 마당을 나온 모모.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얘기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중고서점에 가서 이렇게 그 책을 발견했는데 일단 저는 안 읽어봤지만 유명하잖아요. 그죠? 내용도 대충 살펴보니까 내용은 착한 것 같고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보지는 않았지만 괜찮은 것 같다 사주려고 했는데 앞에 딱 보니까 또 그 저자의 말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 없이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좋은 책이라는 게 분별해주지 않고 자녀에게 읽혔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독 좋으니까 유명한 것도 다 익혀야지.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가족끼리 오늘 배우신 그 패밀리 타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독서에 대한 내용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나누도록 할게요.